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직 퇴근 전인데 좀 이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하고 좀 제가 퇴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왜냐면은 ESG 뉴스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또 미루면은 또 이제 또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빨리 여러분께 간략하게 제가 압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 전력 공기업들이 다 뭉쳤어요. 자, 그 광주에서 이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일명 빅스포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개막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6개 발전 공기업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2050년까지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로,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 아닌 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한국전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 원자력 이렇게 이제 6개 공기업들이 이제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일명 Zero for Green. 그러니까 그린 경제, 녹색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석탄을 제로,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석탄이 아니면 뭐로 전력을 공급할 건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수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건데요. 그것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을 대비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좀 더 좀 확보를 하겠다. 그런 지금 비전을 내놓고 있고요. 전력망의 최적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능형,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지능형 이 시스템, 전력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차츰차츰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노력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을 이제 추구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바탕한 그 전력 산업을 만들기 위한 이 생태계,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이제 전 과정에 걸쳐서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미국의 오리진 머티리얼스라는 기업과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MOU를 맺은 거죠. 사실은 이제 이 MOU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버려진 목재, 그러니까 폐목재죠. 그리고 이제 버려진 종이, 폐지죠, 폐지. 폐목재와 폐지 등을 활용해서 이 천연물 원료로 높은 물성의 플라스틱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폐목재나 폐지, 그러니까 버려지는 목재나 버려지는 종이 등을 활용해서 이것으로 이 높은 물성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기존 대비 50% 이상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100%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이제 상용화할 예정이고, 그것은 기존 대비의 50% 이상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 미국의 그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이 폐목재, 버려진 목재나 버려진 종이 등을 이런 천연 물질들로부터 화학 원료를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려진 목재나 또는 그러한 종이로부터 플라스틱용 화학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10년 넘게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슬레나 펩시 등의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이미 그 대주주로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뭐냐면 이 고분자 플라스틱의 제조와 가공 역량을 이제 축적해 왔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오리진 머티리얼스 미국의 회사랑 이 기술을 결합을 할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천연 물질, 그러니까 버려진 목재나 버려진 종이에 그 천연 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성을 대폭 보강해서 이 석유화학 기반의 페트병, 이게 플라스틱 페트보다 높은 수준의 이 물성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쳤군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기존의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친환경이긴 한데 이제 뭐라 하죠? 이 석유화학 베이스의 그 플라스틱보다는 뭔가 이제 그 물성이 좀 낮아가지고 빨대나 일회용품으로 주로 활용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는 그러한 플라스틱 용품으로는 좀 사용되기가 그랬다. 그래서 기존의 그 석유화학 베이스의 플라스틱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개발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는요, 이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한 석유화학 페트병 또는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이 대체하는 그 수준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제품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기존의 석유화학 플라스틱 대비 50%, 무려 50% 이상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춘 제품으로서 이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동안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바이오 원료로도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고분자 플라스틱 합성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오는 2025년쯤에 되면은 이제 이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완전히 그 품질까지도 완전히 대체 가능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이제 양산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결국은 이렇게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그러한 최강자인 미국의 오리온 머티리얼스사와 손을 잡고 이제는 완전히 그 탄소 배출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재생 페트병, 그 다음에 이 6개월 내에 90% 이상 자연 분해가 가능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이런 등등의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을 이제 앞으로 확보해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SK 지오센트릭이에요. 사실은 이 뉴스를 제가 좀 늦게 발견했어요. 이건 좀 진작에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SK 지오센트릭 관련된 뉴스는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이 뉴스는 제가 좀 스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SK 지오센트릭이요. 사실은 원래는 SK 종합화학에서 그 사명을 바꿔서 SK 지오센트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오센트릭이 하는 일은 뭐냐? 결국은 이제 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버려진 그러한 쓰레기들에서 어떤 새로운 석유와 같은 그러한 재생 가능한 원료를 생산하는 일. 자,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의 이 메카가 되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가능한 나프타 원료를 도입해서 이 녹색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SK 공장이 울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컴플렉스 공장에 이 재생 가능한 나프타 원료를 도입을 해서 올해만 친환경 제품을 약 3,000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SK 지오센트릭이요. 친환경 국제 공인 인증인 ISCC 플라스틱 인증을 최근 획득했다고 해요.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나프타, 화학 연료인 나프타, 그 나프타를 친환경 재생 납사. 그러니까 납사라는 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나프타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납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화학 원료인 납사를 이제 친환경 납사로 대체한다고 이번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생 납사, 그러니까 친환경 납사는요,
기존의 납사보다 무려 3배 이상 가격이 높다고 해요. 비싸다고 해요. 이 재생 납사는요, 대두, 팜유, 그리고 이제 폐식용유 등에서 이제 뽑아낸 원료로 만든 납사래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적이지만은 그 가격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비싼 원료를 그러면 채택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제품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유럽의 그런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그런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유럽의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지금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 인증을 이번에 획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다 이수를 해서 이번에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전 세계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한번 받으면은 전 세계에 특히 유럽의 소비자들이 그 인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유럽의 화학 업체들이 이것이 이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 즉 ISCC 국제 재생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SK 지오센트릭이 이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는 2030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이 재활용 원료 비중이 의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플라스틱, 제가 이제 제 전 영상에서 플라스틱세에 대해서 EU가 플라스틱세를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플라스틱과 관련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은 일단은 ISCC 친환경 인증을 지금 받으려고 이 유럽의 화학업체들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그런 산업의 그러한 전환에 발맞춰서 이 지오센트릭도 비록 친환경 납사가 가격이 비싸지만 우리도 이제 그러한 친환경 재생 원료를 사용해 라는 그러한 어떤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ISCC 이 까다로운 그러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4번째 뉴스는요. 제주 보리로 만든 친환경 빨대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제주개발공사가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의 KKOB, 그러니까 K콥이라는 소셜 벤처 기업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끝에 개발을 해냈다고 해요. 제주에 가면은 이제 제주 보리가 상당히 품질이 우수해서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의 보리보다는 좀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제주 보리를 쓰고 남은 보리의 줄기, 이제 보리를 따고 나면은 줄기가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보리의 줄기를 가지고 이 보리 빨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제주개발공사가 이 창업 멘토링을 해주고, 이제 이 스타트업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게 사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관 합작해서 결국 나온 친환경 빨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곧 조만간 시중에서 제주 보리로 만든 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뉴스는요. 주식회사 한진이에요. 한진 하면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죠. 네. 그런데 이 한진이 버려진 페트병으로 재활용해서 재생 섬유를 사용한 그러한 유니폼, 이제 겨울에 입는 이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친환경 유니폼을 새롭게 도입해가지고 전 직원들께 나눠줬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한진에 따르면은 이 그러니까 페트병을 매립하거나 이 소각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너무 정말 바람직한 이 자원순환을 이렇게 물류기업이
이렇게 이제 자원순환으로 만들어진 재활용된 그러한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줌으로써 이 자원순환의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제 7번째 뉴스는 롯데리아예요. 롯데리아가 사실은 그 이제 페트컵,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커피 시키면은 페트병에 나오잖아요. 이 얇은 그 투명 페트병에 이제 얼음 넣어가지고 뭐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페트병을 롯데리아라는 그 브랜드명이 아예 없는, 그렇지만 이제 그 페트병에 롯데리아라는 그 사명이 양각으로 새겨진 그러한 컵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트병을 쓰고 버리잖아요. 그럼 100%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그런 그 페트병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기존의 컵은요, 표면에 인쇄된 그 로고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100%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페트병에 그냥 로고를 새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쇄를 하지 않고 양각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리너스, 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런 브랜드까지도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또 조만간 또 유익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